윤성우는 마당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맑고 깨끗했지만 그 아래 앉아 있는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그는 혼자였습니다. 아내와 아들은 반년 전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아들의 대학원 진학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는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여러 번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여기 남을게.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태어나고 자란 곳, 30년 가까이 경찰관으로 일했던 곳, 그 모든 것이 이 마을이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다시 시작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나이도 나이지만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문제였습니다. 현직 시절 추격전 중 다친 무릎은 은퇴 후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그는 미루고 있었습니다. 수술보다 두려운 건 그 이후였습니다. 재활 기간 동안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3층짜리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릴 적 뛰어놀던 마당, 아내가 화초를 가꾸던 화단, 가족 사진이 걸린 거실.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아무것도 같지 않았습니다. 텅 빈 공간은 소리를 삼켰습니다. 발소리조차 울리지 않는 집에서 성우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일과를 반복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간단한 스트레칭 후 마당을 한 바퀴 돕니다. 무릎 때문에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침은 토스트 한 장과 커피 한 잔. 설거지를 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봅니다. 점심은 대충 라면으로 때웠습니다.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낮잠을 잤습니다. 저녁은 배달 음식이나 편의점 도시락. 그리고 밤이 왔습니다. 밤이 가장 길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천장만 바라보다 결국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사람의 목소리, 웃음소리, 음악. 그 무엇이든 이 집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면 됐습니다. 아내는 일주일에 한 번 전화했습니다. 잘 지내? 응, 잘 지내. 밥은 제대로 먹고? 먹지. 무릎은 괜찮아?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밥은 제대로 먹지 않았고 무릎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어때? 성우가 물었습니다. 좋아. 날씨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해. 아들도 학교 잘 다니고. 아내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성우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묘한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자신만 이 흐름에서 뒤처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달에 한번 올게. 괜찮지? 그래, 언제든지. 전화를 끊고 나면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성우는 계단을 내려오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리면서 중심을 잃었습니다. 난간을 붙잡아 겨우 넘어지지 않았지만 식은땀이 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2층 침실을 포기하고 1층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집안일은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설거지거리가 쌓였습니다. 빨래는 며칠째 세탁기 안에 있었습니다. 마당의 잡초는 무릎 높이까지 자랐습니다. 청소는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성호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범죄자를 쫓고 사건을 해결했던 사람이 이제는 집안 청소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더 깊어졌고 뺨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체중도 줄었습니다. 옷이 헐렁해졌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성우는 오랜만에 마을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무릎 통증이 심해져서였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혼자 사세요? 네. 가족은요? 외국에 있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성우를 바라보더니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여기 가사도우미 소개센터 번호예요. 한번 알아보세요. 무릎이 그러시면 혼자 생활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성우는 쪽지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는 소파에 앉아 쪽지를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남의 손을 빌려야 하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명확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됐습니다. 성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가사도우미 센터입니다. 성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 초의 침묵 끝에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윤성우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성우는 소파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참았습니다. 문을 열자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센터에서 연락받고 왔습니다. 여자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성우는 어색하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서연은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표정에는 놀라움도 판단도 없었습니다. 쌓인 설거지, 먼지 쌓인 가구, 구겨진 이불.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선 거실부터 정리할게요. 편하게 계세요. 말을 마친 서연은 곧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소파 한쪽에 앉아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서연은 빠르고 능숙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빨래를 개었습니다. 중간중간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두어 시간이 지나자 집은 눈에 띄게 깨끗해졌습니다. 점심은 드셨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아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서연은 냉장고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며칠 된 반찬 몇 개와 계란, 김치만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프라이팬 소리와 계란 굽는 냄새가 났습니다. 다 됐어요. 식탁에 차려진 건 계란말이, 김치찌개, 그리고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간단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같이 드시죠. 성우가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혼자 먹기 뭐합니다. 앉으세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었습니다. 숟가락 부딪는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성우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습니다. 따뜻한 밥과 뜨거운 국이 속을 채웠습니다. 맛있습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다음번엔 더 신경 써서 해드릴게요. 아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서연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성우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마당에 잡초가 보였습니다. 마당도 정리가 필요하네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손을 못 댔습니다. 제가 할게요. 오늘은 시간이 부족하니까 다음에 올 때 하죠. 서연은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올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문이 닫히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공기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약속대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먼지 하나 없는 거실, 깨끗하게 정돈된 주방, 말끔하게 다듬어진 마당. 성우는 자신의 집이 이렇게 넓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무릎은 좀 어떠세요? 어느 날 점심을 먹으며 서연이 물었습니다. 비슷합니다. 나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네요. 병원은 다니세요? 가끔요. 수술은 안 하세요? 생각 중입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그런 서연이 편했습니다. 그녀는 필요 이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캐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건네는 짧은 말 속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마당에서 차 한잔 하시죠. 서연이 준비한 차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의자 두 개를 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여기 오래 사셨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30년 넘었습니다. 가족은요? 아내와 아들이 외국에 있습니다. 언제 가셨어요? 반년 전쯤요. 서연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외롭다고 말하기엔 자존심이 상했고 아니라고 하기엔 너무 거짓말 같았습니다. 가끔요. 결국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혼자 사세요. 네. 부모님은 요양병원에 계시고요. 저는 혼자 살아요. 가족은요. 이혼했어요. 5년 전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힘드셨겠습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랬죠. 지금은 괜찮아요. 일하면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서연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엔 슬픔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받아들인 사람의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간호사였다고 들었습니다. 네. 10년 정도 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아프시면서 그만뒀죠. 병원비가 많이 들어서 이 일 저 일 하고 있어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죠. 서연이 웃었습니다. 쓸쓸하지만 단단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날씨, 음식, 동네 소식.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그 시간들이 좋았습니다. 누군가와 말을 주고받는다는 것,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걸. 그게 이렇게 소중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못 올 것 같아요. 병원에 가야 해서요. 부모님이세요? 네. 어머니 상태가 안 좋아지셨대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을 거예요. 모레는 올게요. 서연은 문을 나섰습니다. 성우는 홀로 남았습니다. 집은 깨끗했습니다. 냉장고엔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성우는 이상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서연이 없는 하루가 이렇게 길 줄 몰랐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그녀가 내일도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전화기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왜 이러나? 성우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모레가 되었지만 서연은 오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전 10시. 평소 서연이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현관 쪽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서연이 만들어둔 반찬이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밥을 차려 먹었습니다. 맛은 좋았지만 혼자 먹으니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오후 3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저 서연이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어머님은요? 상태가 안 좋아요. 병원에서 며칠 더 지켜봐야 한대요. 그러시군요. 걱정 마시고 거기 계세요. 정말 죄송해요. 최대한 빨리 갈게요. 천천히 하세요. 여긴 괜찮으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성우는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었습니다. 성우는 연락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그녀에게 전화하는 건 부담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성우는 혼자 청소를 하려고 했습니다. 진공 청소기를 들었다가 무릎이 아파 내려놓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깨진 조각을 줍다가 손을 베었습니다. 피가 났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밴드를 붙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배가 고팠습니다. 냉장고의 반찬은 바닥났습니다. 배달 앱을 켰다가 껐습니다. 혼자 먹는 음식이 점점 싫어졌습니다. 결국 라면을 끓였습니다. 냄비에 물을 끓이고 면을 넣었습니다. 스프를 넣고 파를 썰어 넣었습니다. 완성된 라면을 식탁에 놓고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젓가락을 들었다가 멈췄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혼자 먹는 게 싫었습니다. 맞은편 빈 의자가 보였습니다. 그곳에 서연이 앉아 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성우는 라면을 다 먹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저예요.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전보다 밝았습니다. 어머니가 좀 나아지셨어요. 내일부터 다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많이 기다리셨죠? 정말 죄송해요. 아닙니다. 천천히 오세요. 내일 10시에 갈게요. 다음 날 아침 성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며칠 동안 입었던 추리닝 대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다가 어질러진 신문을 정리했습니다. 10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오랜만이에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피곤해 보입니다. 괜찮아요. 일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서연은 곧바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그녀를 말리고 싶었습니다. 좀 쉬었다 하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준비하던 서연이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괜찮아요. 성우가 다가갔습니다. 네, 잠깐 어지러워서요. 서연은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제대로 못 쉬셨죠? 병원에서 밤새 있었거든요. 괜찮아요. 조금만 있으면 나아질 거예요. 오늘은 쉬세요. 제가 뭐라도 해드릴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서연이 일어나려 했습니다. 성우가 손을 내밀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눌렀습니다. 쉬세요. 제발.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은 성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을 보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조금만 쉴게요. 성우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계란과 김치, 햄이 있었습니다. 그는 서툴게 프라이팬을 꺼냈습니다. 기름을 두르고 계란을 풀었습니다. 프라이팬이 너무 뜨거워 계란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해서 불을 줄이고 뒤집었습니다. 모양은 엉망이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려 했지만 자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라면을 끓였습니다. 계란을 넣고 파를 썰어 넣었습니다. 다 됐습니다. 식탁에 차려진 건 계란말이 아닌 계란지단 비슷한 것과 라면이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보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맛있겠어요. 형편없습니다. 아니에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서연이 라면을 한 입 먹더니 말했습니다. 맛있어요. 거짓말 마세요. 진짜예요. 누가 차려준 밥이 이렇게 오랜만인지 몰라요. 서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성우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먹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 한구석이 저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서연을 성우는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네, 제가 며칠 못 왔을 때 많이 불편하셨죠? 성우는 잠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요? 외로웠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서연은 손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도요. 짧은 고백이었습니다. 병원에 있으면서 계속 여기 생각이 났어요. 선생님 혼자 계실 텐데 밥은 먹으셨을까? 무릎은 괜찮으실까? 제 걱정을 하셨어요? 네. 이상하죠? 제가 돌봐드리는 사람인데. 이상하지 않습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저도 당신 걱정했으니까요. 둘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부모님 병원비가 많이 드시죠?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많이 들어요. 혹시 필요하시면 괜찮아요. 서연이 웃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선생님 마음만 받을게요. 제가 어떻게든 할게요. 혼자 다 하시려고요? 익숙해요. 혼자 하는 거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하지만 이제 여기 오면 조금 나아져요. 서연이 마당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오면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랑 이야기하고 밥 먹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면 집이 달라져요. 단지 깨끗해져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집 같아져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당신이 안 왔던 일주일이 힘들었습니다. 서연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선생님, 네. 저희 이상한 거 아니에요? 뭐가요? 저는 여기 일하러 오는 사람이고 선생님은 저를 고용하신 분인데 이렇게 가까워지는 게 성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다면 이상한 거겠죠. 하지만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내일도 오시죠? 네. 올게요. 서연은 문을 나섰습니다. 성우는 홀로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마당을 물들였습니다. 그는 차가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 누군가가 돌아올 거라는 기대. 그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성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그 말을 따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성우와 서연은 매일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함께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저녁 무렵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과 휴식의 경계는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 평소보다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항상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먹는 게 좋아요. 저녁상에는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시금치나물이 올랐습니다. 따뜻한 밥 냄새가 집을 채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에 아내가 온답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서연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세요? 네. 잠깐 들른대요. 며칠 있다가 다시 간다고. 좋으시겠어요. 글쎄요. 성우는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이제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는데 가족이 오니까 오히려 어색할 것 같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서연의 뒷모습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어깨가 조금 축 처진 것 같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서연은 설거지를 마치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먼저 갈게요. 조심히 가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성우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평소보다 늦게 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눈이 약간 붓기도 했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일하는 동작이 느렸습니다. 중간중간 멈춰 서서 생각에 잠기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을 준비하던 서연이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깨진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죄송해요. 서연이 서둘러 조각을 주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할게요. 성우가 다가갔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서연은 조각을 줍다가 손을 베었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손 좀 보여주세요. 성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처는 깊지 않았지만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그는 약상자를 가져와 소독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여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앉으세요. 뭐 좀 드세요. 괜찮아요. 앉으세요. 성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성우는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시죠? 물음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서연은 한참을 말없이 물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이세요? 네. 상태가 나빠지셨대요. 장기 입원이 필요하다고. 그래서요? 돈이 없어요. 짧은 고백이었습니다. 빚이 너무 많아요. 이미 빌릴 곳도 없고.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성우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2천만 원이요. 당장 1,000만 원은 내야 해요. 큰 돈이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안 돼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이미 충분히 신세졌어요. 빌려드리는 겁니다. 천천히 갚으시면 돼요. 아니에요. 전 갚을 수도 없어요. 그래도 선생님, 서연이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 이제 못 올 것 같아요.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일을 구해야 해요. 더 많이 버는 일. 밤에도 일할 수 있는 곳. 여기서 일하시면 되잖아요. 여기선 부족해요. 돈이 더 필요해요. 그럼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안 돼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건 선생님한테 미안한 일이에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당신이 여기 있어야 합니다. 성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저도 여기 있고 싶어요. 선생님이랑 밥 먹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지내고 싶어요. 하지만 현실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현실이라는 게 뭡니까? 성우가 물었습니다. 돈입니다. 빚입니다. 아픈 부모님입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요. 서연은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이만 갈게요. 기다리세요. 다음 주까지는 올게요. 그 후엔 다른 분을 구하세요. 서연은 가방을 들고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서연 씨, 성우가 불렀습니다. 서연은 멈춰섰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발. 이미 생각 많이 했어요. 죄송해요. 문이 닫혔습니다. 성우는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성우는 집 안을 배회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거실, 그녀가 놓아둔 꽃병, 냉장고 속 반찬들. 모든 게 서연의 흔적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나 다음 주 화요일에 갈게. 비행기표 끊었어. 그래,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한데. 괜찮아. 뭐 필요한 거 있어? 사갈까? 아니, 없어. 그래.
그럼 화요일에 봐. 전화를 끊고 성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온다. 가족이 돌아온다. 예전 같았으면 기뻐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서연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 다시 혼자가 되면 어떻게 버틸까? 아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녀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성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결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답이 없었습니다. 성우는 매일 아침 현관문을 열어보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하지만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은 빠르게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설거지가 쌓였습니다. 먼지가 내려앉았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갔습니다. 성우는 청소를 시도했지만 무릎이 아파 포기했습니다. 월요일 저녁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선생님, 서연이었습니다. 내일 한 번만 갈게요. 마지막으로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짧은 통화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성우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면도를 했습니다. 손이 떨려 몇 번이나 베일 뻔했습니다.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옷차림이었습니다. 청바지에 간단한 블라우스. 일할 때 입던 옷이 아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새 일자리 구하셨어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네. 식당이랑 편의점 두 곳 다니기로 했어요.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질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점심 같이 드시죠. 성우가 말했습니다. 제가 만들게요. 아니요. 오늘은 제가 할게요. 성우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계란 몇 개와 김치햄. 그는 서툴게 계란을 풀고 프라이팬을 달궜습니다. 지난번보다는 조금 나았습니다. 햄을 썰어 넣고 김치를 넣었습니다. 밥을 차려 식탁에 놓았습니다. 다 됐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맛있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거짓말 안 하셔도 됩니다. 진심이에요. 많이 늘으셨어요. 당신이 가르쳐줘서요. 서연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식사는 천천히 진행됐습니다. 아무도 말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선생님,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부인 오시죠? 네. 6시 비행기래요. 준비는 되셨어요? 글쎄요. 성우는 밥을 한 숟가락 떴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준비가 안 됐습니다. 왜요? 당신 때문입니다. 직설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서연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선생님, 잘못된 말이라는 거 압니다. 가족이 오는데 기뻐해야죠. 반가워해야죠. 그런데 자꾸 당신 생각이 납니다. 저도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선생님 생각 많이 해요. 새 일 시작했는데도 자꾸 여기가 떠올라요. 그럼 왜 가야 합니까? 가야 해요. 왜요? 선생님한텐 가족이 있잖아요. 부인이랑 아들이. 그래도
그리고 저는 서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선생님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짐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전 빚쟁이고 부모님 병원비도 못 내는 사람이에요. 선생님 곁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자격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저한테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있어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선생님,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인지.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그래서 더 안 돼요. 왜입니까? 우린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선생님은 가족한테 돌아가야 하고, 전 제 인생을 정리해야 해요. 같이 정리할 순 없습니까? 없어요. 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성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식사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말없이 그릇을 닦았습니다. 마지막 그릇을 선반에 올려놓고 서연이 손을 닦았습니다. 이제 가야 해요. 조금만 더 계세요. 안 돼요. 더 있으면 못 떠날 것 같아요. 서연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현관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문 앞에서 서연이 돌아섰습니다. 선생님, 네, 저 여기 와서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선생님 만나서 제가 다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 누군가가 기다려주는 사람.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서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건강하세요. 성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손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도요. 손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서연은 문을 나섰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사랑했어요. 그리고 다시 걸어갔습니다. 성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목 끝에서 서연이 사라졌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성우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했습니다. 저녁 6시 택시가 집 앞에 섰습니다. 아내가 내렸습니다. 트렁크에서 큰 가방을 꺼냈습니다. 성우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왔어? 응. 오랜만이다. 아내는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집이 좀 어수선하네. 혼자 있다 보니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네. 걱정했는데. 아내는 가방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저녁 먹었어? 아니, 내가 뭐 좀 해줄게. 냉장고에 뭐 있나? 아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내일 장 봐야겠네. 오늘은 배달 시켜 먹자. 둘은 거실에 앉아 치킨을 먹었습니다. 아들은 잘 있어? 응. 학교 잘 다녀. 당신 보고 싶대. 그래, 당신도 오면 좋겠는데. 아직은. 언제까지 혼자 있을 거야?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아. 뭐가? 모르겠어. 표정이? 분위기가? 그런가?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거짓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내는 2층 침실로 올라갔습니다. 성우는 1층 소파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 발소리, 숨소리. 주머니에서 무언가 느껴졌습니다. 꺼내보니 작은 쪽지였습니다.
서연이 놓고 간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좋은 분이에요. 가족과 행복하세요. 저도 괜찮을 거예요. 여기서 보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거예요. 고마웠어요. 성우는 쪽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그렇게 윤성우의 짧았던 사랑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했던 기억은 그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이 기억이 앞으로 살아갈 힘이 되리라는 것을. 비록 함께할 수 없어도 그녀가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